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조희대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조희대 엊그저께 공식적으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에 반대한다는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대놓고 반대한대요. 야, 참 이 자식도 참 웃기는 놈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진행하고 있는 사법개혁 3대 법이 있죠. 하나가 이 법왜곡죄, 두 번째가 대법관 증언법, 세 번째가 이 헌법소원, 재판소원법입니다. 조희대는 이 중에서 재판소원법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법왜곡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 건드렸다가 욕먹기 딱 좋으니까 일단 뒤로 살짝 뺍니다. 하지만 법왜곡죄는 언제든지 다시 들고 나오면서 반대할 수 있어요. 대법관 증언, 이거 반대하면은 진짜 욕먹겠죠. 밥그릇 싸움이라는 둥. 심지어 지금 대법원에 재판이 지금 몇만 건이 몰려있고 한 건을 다루는데 9분밖에 배당을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못 늘리겠다? 이거 욕먹을 수밖에 없죠. 가장 애매한 것이 재판소원법입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재판소원이 뭐야?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생소하니까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반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로서는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재판소원법, 겨우 조희대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위헌 운운할 수밖에 없는데, 재판소원법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죠. 근데 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은 합헌이다라는 점 분명히 했습니다. 조희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뻘쭘할 거예요. 자, 그런데 조희대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쿠데타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쿠데타 시도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뽑은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런 작전을 시작한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미 중단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들을 전격 재개한다는 겁니다. 전격 재개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으로 인사 이동을 끝내놨다고 합니다. 향후에 지금 인사 이동이 끝났기 때문에 아마 이 재판을 재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재판 재배당 절차를 거치면은 조희대가 원하는 사람, 조희대 입맛에 맞는 사람한테 사건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희대는 이걸로 뭘 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재개한다는 겁니다. 재판 재개. 그래서 당장 이 선거법 사건부터 그리고 이 선거법 사건을 비롯해서 대장동 사건, 그리고 이 대북 송금 사건, 그다음에 성남FC 이런 사건들의 재판을 재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보면은 그렇죠. 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만 선고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돼요.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만 선고돼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서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이 선거 비용을 이재명 대통령이 물어내야 돼요. 민주당에서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금 현재 조희대가 진행하고 있는 수법입니다. 수법. 이제 지금 그 방식이 그런 식의 쿠데타를 현재 꿈꾸고 있고요. 그 구체적인 움직임이 설날 연휴가 끝난 뒤에 나올 것 같다. 아니 이미 진행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정말 서초동에 돌아다니는 찌라시 소문만 듣고 그러느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뭔가 낌새가 있기 때문이냐? 자,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조희대는 현재 민주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사법개혁 입법이 불만이에요. 3대 사법개혁 입법 지금 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키면은 곧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법왜곡죄죠. 우리는 이 법왜곡죄를 빨리 진행을 해야지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막을 수 있다고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지금 한병도 원내대표가 자꾸 이 법 왜곡죄에 대한 법 왜곡죄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걸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데요. 이거 더 미루면 안 됩니다. 이걸 더 미루면은 조희대는 사법 쿠데타를 진행할 겁니다. 마치 정상적인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할 거예요. 법 왜곡죄 이 입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위험은 가중됩니다. 왜 안 합니까? 오래전부터 계속 강조해 오지 않습니까? 이거 위험하다라고. 근데 이걸 미적거리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자, 뿐만 아니라 조희대는 재판 소원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재판 소원이라는 게 뭐냐? 재판 소원이라는 것은 법원의 판결, 그러니까 법원의 확정 판결 중에서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억울하다 싶은 판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이 이 소위 말하는 이 헌법을 위반했을 때 또는 법원의 판결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정면으로 배치한 상황일 때 그럴 때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법원의 판결이 틀렸다.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재판소원입니다. 이 재판소원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은 아주 질색팔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질색팔색을 해요. 왜냐?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가 이 대법원보다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사실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그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는 그런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자기 위에 올라가느냐 이거야.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법원장 위에 올라가느냐 뭐 이런 식의 주장인 거죠. 그래서 뭐 온갖 나오는 얘기가 뭐 제4심제라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재판 뭐 소송 지옥이 될 거라는 둥 뭐 이런 온갖 헛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조희대의 행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조희대가 하는 얘기는 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고 제가 분명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게 사심제가 아니에요. 왜냐? 재판소원을 우리가 실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이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재판소원이 되려면 재판의 결과가 헌법을 위반해야 돼요. 근데 재판의 결과가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 항상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재판 결과가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헌법의 구체적인 조항과 배치되거나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배치되는 그런 상황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맞느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사건이 다 헌법재판소에 갈 수 있어야 사심제가 되는데 글쎄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사건은 글쎄 1%가 될까 말까일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제4심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헌법재판소는요, 뭐 통상 180일 이내에 뭐 결론을 내리라고 합니다만, 통상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는 비슷한 사건 혹은 동일한 취지의 사건,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모일 때까지 기다려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간통죄, 그리고 이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돼 왔던 거잖아요.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뭔가 결론을 내려줘야 됐잖아. 따라서 이 비슷한 사건들이 모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심한 경우에는 1000건, 2000건 이렇게 사건이 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같은 쟁점의 사건들이 모여요. 그러면 그때쯤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언제 결론이 날 줄도 모르겠고, 결론이 난다고 해서 이게 내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도 솔직히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4심이 아닌 거야. 그런데 그런데 대법원 조희대는 자꾸 4심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있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재판소원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그 결론은 누가 내립니까? 헌재가 내려요. 조희대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헌재가 내린다고. 근데 헌재가 이미 재판소원은 합헌이라고 얘기했고요. 10년 전부터 헌법재판소가 이 재판소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닌 거지. 자, 그런데 조희대는 이걸 가지고 지금 판사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대. 그래서 조희대가 지금 판사들한테 이렇게 은근히 자기 가까운 판사들을 하고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든지, 또는 자기와 가까운 자기 수하인 판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일반 판사들을 모아놓고 이 판사들을 선동질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러니까 조희대의 끈앞풀들이 전국 법원을 다니면서 또는 전국 주요 법원에서 이재명 정부와 맞서야 된다, 이재명이가 판사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막 이렇게 선동질을 하면서 판사들을 규합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조희대가 지금 현재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라고 보는 대표적인 한 어떤 징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조희대가 대놓고 이재명 정부에 어떻게 보면 맞선다고 해야 되나요? 이재명 정부와 맞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법개혁 3대 입법에 대한 반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이 대법관 임명 문제입니다. 자, 지금 노태학 대법관이 임기가 끝나가요. 조만간 끝납니다. 근데 이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자가 아직 추천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케이 해줘야지 대법관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조희대가 새 대법관을 지금 제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후보는 4명이 정해져 있고요. 이 중에 1명을 대법관으로 지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주가 지나도록 지명을 안 하고 있어요. 조희대는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지명을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하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거부하든 거부가 될 거라는 것이 명약관화한 겁니다. 지금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상한 대법관들 자꾸 임명 동의를 해주는 바람에 지금 대법원이 이상해졌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조희대라고 했죠. 조희대 2023년 11월에 처음
제청이 됐어요. 국회가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못 돼요. 2달 정도 질질 끌다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결국 조희대를 통과시켜 줍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조희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조희대가 대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지명을 한 대법관들이 한 4명 정도 되죠. 이 조희대가 지명한 4명의 대법관들, 얘들이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이잖아요. 그 판결을 주도했던 게 누굽니까? 박영재 대법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박영재 대법관 이번에 조희대가 지명을 해가지고 법원행정처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박영재라는 사람 역시 조희대 사람인 거예요. 따라서 민주당은 애시당초에 박영재 같은 사람을 절대로 동의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여러 차례 말씀했어요. 박영재 안 된다, 뭐 신숙희 안 된다. 제가 몇몇 대법관들 이 사람들 절대 안 된다라고 제가 꼭꼭 집어서 얘기했는데 슬그머니 다 통과시켰더라고. 그거 안 된다고 빠꾸 벤치 매기려니까 벤치 안 매기고 그냥 오케이 마치 통법부처럼 도장만 찍어준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는데 이 대법관들이 앞장선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관들 함부로 임명하면 안 된다. 이상한 년놈들이다 싶으면 반드시 빠꾸 매기라고 그랬잖아. 참 안타까운 것이 여성 대법관 후보라고 통과시키고 누구랑 가깝다고 해서 누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고 해서 통과시키고 그랬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통과된 판사들이 우리 뒤통수를 때렸단 말이야. 이번에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죠. 민주당에서도 이를 갈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상한 사람이 추천되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희대가 여기서 시간을 끌기 시작합니다. 조희대가 이제 목리를 부리는 거죠. 후보 4명이 정해졌는데 이 중에 그 누구도 추천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3주가 지났고 다음 주 이제 설 연휴가 지나면은 4주, 한 달이 지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대법관 후보가 정해지면은 일주일 안에 최종 제청이 이루어집니다. 4명 중에 혹은 3명 중에 1명이 후보가 돼서 대통령한테 제청이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곧 한 달이 되는데 아직까지 감감소식인 겁니다. 이거 왜 그러겠어요? 이거 미룬다고 조희대 지 마음대로 되는 거야? 조희대 지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거. 미룬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이재명이 물러나 아니면 뭐 국회가 뒤집어져?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시간을 끄는 이유가 뭐겠어요? 조희대 대가리 속에는 이재명을 날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희대가 이렇게 대법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이유 간단해요. 시간을 끌면 자기한테 유리한 상황이 벌어진다. 아니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시간 끈다고 유리한 상황이 생기지? 네, 이재명이 물러날 거다. 쫓아낼 수 있다. 지가 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뒤에 대법관 제청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지금 조희대의 대가리 속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새끼죠. 자, 여기서 잠시 대법관들 후보의 면면을 보겠습니다.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김민기 판사, 박순영 판사, 손봉기 판사, 윤성식 판사 이 4명입니다.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요. 박순영 판사는 대법원 내의 노동법 학회의 회원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주 민주당과 가까운 그나마 그나마 법원 내에서도 진보 성향의 대법관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판사들이요 법조인이 진보라고 하는 거는
수구 적폐들 중에서 좀 낫다라는 거지 진짜 진보 성향인 건 아닙니다. 수구 적폐들 중에서 비교적 낫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김민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했고요. 박순영 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분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사람은 이 둘 중에 한 사람이길 바라죠. 그런데 조희대는 이 손봉기라는 사람을 현재 집중적으로 바라는 것 같아요. 손봉기는 대구 사람이에요. 그리고 조희대와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대구 지방법원장을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그 동네 이 TK 정서에 아주 익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현재 조희대는 대법관 후보로 이렇게 제청을 한 겁니다. 속이 빤히 보이죠. 그러니까 조희대는 이 사람을 지금 바라고 있어요. 하지만 법원 내부에는 조희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죠. 조희대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주류를 형성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습니다. 이게 뭐 그 양승태라든지 하여튼 그 이전 시절부터 이 법원 행정처를 장악해왔던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윤성식 판사를 현재 좀 밀고 있습니다. 자, 이 4명 중에 한 사람을 조희대가 추천해야 되는데, 아니, 제청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는 겁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이재명 물러나고 나면, 쫓겨나고 나면 할 거야. 이겁니다. 자, 이렇게 조희대가 과감하게, 어떻게 보자면, 약간은 이 과감을 넘어서서, 조금 좀 간땡이가 부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지금 조희대와 이 생각을 같이 하는 판사들이 꽤 여럿 된다는 겁니다. 법원 내부의 또라이 같은 놈들인 거죠. 자, 제가 조희대는 법원 내부에서 윤석열과 같은 사람이다. 술을 안 먹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욕도 잘하고 술도 잘 먹고 승질도 부리고 하지만 조희대는 술 안 먹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식적인 윤석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조희대의 머릿속은 그냥 또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극우예요. 극우. 정말 다시는 대한민국에 나타나지 말아야 할 극우 판사입니다. 제가 이 조희대가 과거에 다른 판사들이 기각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하던 사람,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른 판사들이 기각했는데 조희대가 발부했다. 뭐 이 얘기 제가 전해드린 적이 있죠. 그 정도로 진보와 그 민주주의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입니다. 근데 이런 반응을 보이는 자가 법원 내에 제법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재명 사건을 내게 맡겨달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지금 재판 진행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중지되어 있는 이 재판을 나한테 넘겨라. 내가 재판을 재개하겠다. 라고 하는 또라이 새끼들이 꽤 여럿 있는데 이들이 이번에 인사이동 대상에 상당수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이동이 이제 내일 모레 엊그저께 그 인사이동이 발표가 됐고요. 2월 23일부터 이제 부임을 할 건데 그 이후에 재판이 그 사건별로 이렇게 재배당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 재배당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또라이 판사들한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떡 갈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이 뭘 한다? 재판 재개를 해버리겠다는 거야. 이런 짓거리를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동혁이가 뭐라 그래? 사법부가 결기를 보여야 한다. 재판을 재개하라. 이런 식으로 오늘 성명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의 오늘 이 발언은 조희대를 부추기는 거고 조희대한테 명분을 주는 거야. 이게
국힘당하고 사법적폐들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몸띵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법원 내부의 또라이들은 지한테 사건을 맡기면 곧바로 재개를 해서 이재명을 날려버리겠다 이거야. 그리고 법조계의 핵심 인사들 중에 이런 분위기를 부추기는 부류가 적지 않아요. 대놓고 공석 사석에서 재판을 재개해야 된다. 재판 진행을 재개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법조계는 보수 진영입니다. 보수 정도가 아니라 극우에 가까워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법조계의 극우는요. 와, 얘들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상하게 법조계의 극우가 정말 더 가장 극단적인 것 같아.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을 가지고 사회의 상류층에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랬는지 아무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너무나도 자신감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생각이 옳다. 아니 지 생각만 옳다. 이런 생각 너무 진짜 이런 사람들은요. 뭐 그냥 지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런 자들인 거야. 그러니 진짜 골 때리는 거죠. 이런 자들이 지금 이번에 인사이동을 통해서 해당 지금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그다음에 수원지법에 대거 배치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재판이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심각한 문제죠. 안 그래도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조희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인물들까지 포함됐으니 이 문제 장난 아닐 거예요. 이거 앞으로 이게 문제 장난 아닙니다. 이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정도가 되면 실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희대가 지금 그 계획을 착착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조희대는 이 생각을 하고 대법관 임명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와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 그리고 추미애 의원 등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이 김용민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재 시절에 이중잣대 이어받은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내란 청산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범들에게 관대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기득권의 기생에 그들을 옹호해 왔던 겁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은 기득권 지키기보다 후순위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조희대한테 다시 한번 경고를 날리죠. 정신 차리세요. 법기술을 동원한 내란 옹호가 사법부의 존재 이유가 아닙니다. 조희대 사법부에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내란범들을 철저하게 엄벌하기 바랍니다. 전두환 시절에는 사법개혁 없이 넘어갔을지 몰라도 지금은 다릅니다. 강도 높은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가 기득권이 아닌 국민의 편으로 되돌아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했어요.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죠. 오늘 추미애 의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법원장 조희대가 지금 불안했던 모양이다. 국민 피해를 회복 불능할 정도로 이야기한 12.3 내란 사태를 보고도 한마디 언급을 안 했던 대법원장이다. 그리고 파기환송 판결로 5.1 사법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려 했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대법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도 얼굴만 붉힌 채 이런 방구 없이 침묵으로 돌아갔다.
이제껏 침묵을 깨고 국회를 설득해 보겠다는 자세를 환영한다. 좋다. 얼마든지 국회에 나와서 국회를 설득해 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조희대가 대놓고 이 사법개혁법, 이 법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국회를 설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조희대의 화법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 있습니다. 조희대는요, 국회를 설득하겠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가서 말로 설득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 중심적인 인물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려가지고 발목을 잡겠다라는 거야. 이거를 지들은 설득이라고 생각해. 조희대가 국회 가가지고 설득할 것 같아요? 전혀요. 어림없습니다. 얘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협박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는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설날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하지만 조희대 사법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딴 데서 이렇게 자세한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요. 조희대는요, 이 사법부 내에서 주류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조희대는 TK 출신이죠. TK에서 법원장도 하고 고등법원 판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박근혜가 발탁을 해서 대법관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대법원장을 시켜준 겁니다. TK 주류예요. 근데 더 이상 TK 세력들이 사법부 내에서 주류가 아니죠. TK가 더 이상 주류가 아니죠. 따라서 조희대도 주류는 아닙니다. 지금 법원의 주류는 강남이에요. 서울, 경기, 이 중에서도 좀 잘 사는 집안 사람들, 하여튼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TK가 아니라 서울, 경기권, SK권, SK권이라고 그럽니다. SK권의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서울 출신, 강남 출신 이런 데들이 주류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조희대가 지금 마땅치 않아요. 굳이 윤석열 같은 놈을 추앙해서 윤석열을 살려서 법원을 위기에 빠뜨릴 기대를 못 느끼는 겁니다. 윤석열 같은 애들을 왜 법원이 싸고 돌아야 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갖죠. 그래서 조희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쿠데타 시도에 그닥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의 이런 사법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죠. 하지만 조희대는 낮다고 해도 움직일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쿠데타가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데도 움직였다가 망한 놈이 있죠. 그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하고 똑같은 운명을 걷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설날 연휴 뒤에 조희대의 운명도 끝장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